얘들아 안녕. 자, 오늘은 우리 6회차 하는 날이야. 자, 음, 부지런히 찍고는 있는데, 자, 매번 이제 새로운 강의를 이렇게 찍다 보니까, 약간 선생님 체력적으로, 아니, 왜 이렇게 체력이 힘들지? 너희들도 그러니? 아마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얼굴 쳐다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제 화면만 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피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 뭐 이렇게 농담도 제대로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막 수업만 하니까 약간의 재미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래서 인강이 막 이렇게 현강보다 훨씬 재밌고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 그지? 내 착각인가? 재밌는 것도 재밌니? 지난번에 5회차를 선생님이 들어가서 봤는데, 막 31번 풀다가 막 애들이 막 이렇게 나가 떨어지더라고. 반복해서 들으면 괜찮아. 언제까지나 쉬운 문제만 풀 순 없어. 그러니까 막 알아듣기 쉬운 거. 그런 것만 계속 골라서 들으면 실력이 늘겠어? 절대 안 늘어. 그러니까 좀 어렵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생님이 수업 영상은 또 올렸어. 5회차 거 또 올려놨으니까 그거 들으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좀 놓쳤지? 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언제든 질문할 수 있는 거 알지? 오픈 채팅방에다 검색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친구도 있고 안 들어와 있는 친구도 있는데 한 250명쯤 있는 걸 보니까 70% 이상은 들어와 있는 것 같아. 250명에 300명, 300명이다. 300명이거든. 서로 다른 아이들이 300명이니까 300명. 350명이다. 350명. 그러면은 7반, 8반, 400명 거의 다 들어와 있네. 거의 다 들어와 있네. 그래서 내가 볼 때 한 8, 90%는 들어와 있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들어와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선생님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을 건 다 받아주니까 밤새서 이렇게 밀린 거 다 질문 받고 그래 지금. 그러니까 질문 올리고 이렇게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이렇게 막대하지만 않으면 막 5개씩 6개씩 막 올려주고 막 이러면 선생님 힘들지. 선생님한테는 한 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으면 좋겠고 오픈 채팅방 검색해서 이렇게 비밀번호가 현재는 1004 SSAM으로 돼 있어. 1004 SSAM 1004쌤으로 돼 있거든. 근데 주기적으로 바꾸니까 들어와서 못 들어오면 이제 또 바뀌어. 알지? 이렇게 한번 들어와서 질문하고 그리고 K3회 있지? 우리 왜 강대 K3회나 강대 K4회 그것도 질의응답 다 올렸어 선생님이. 해설 강좌 해설 강좌도 올렸는데 해설의 조회수가 꽤 높더라고. 또 들어도 좋고 그런 모의고사들은 이제 앞으로 학원에서 나갈 때마다 선생님이 해설 강좌 찍어가지고 올려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 알았지? 그렇게 하고 자 오늘은 32번부터 하는 거지? 자 32번부터 하자. 자 오늘 6회차 딱 시작인데 자 요거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같이 해볼까? 자 문제를 선생님 미리 막 써놓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빔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 좋거든? 맞아. 그런 거 이렇게 빔 같은 거 쏴서 하면 좋은데 빔이 없냐고? 아니야, 빔이 있어. 근데 약간 힘들어. 왜냐면 막 이렇게 쏘기 전까지 과정을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잘 쓰니까. 알았지? 그래서 해봐. 자 32번 가볼게. 32번 문제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 왜냐면 봐봐. AN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로그 AN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BN이 무슨 뜻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AN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AN에 N승이라고 써있다. 그치? AN에 N승이라고 쓰이는 거 맞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N을 양쪽으로 나눠줄 수 있잖아. 그럼 얘가 10에다가 N분의 6N-2다 이렇게 쓰는 거지.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맞추면 진짜 대박인데 지금 새벽 3시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찍어야 될 강좌가 3시간, 4시간 늦게 남아있어. 4개 찍어야 돼. 이게 첫 번째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 우울해.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햄버거를 아까 몇 시였지? 수업이 끝난 거니까 11시? 11시쯤에 내가 햄버거를 사 먹으러 나갔었어.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더라고. 테이크아웃인데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에서 먹으려고 딱 그랬는데 신분증을 달라는 거야. 신분증이 있어야 되더라고. 나는 햄버거 먹는데 신분증 있어야 되는지는 진짜 상상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카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 막 입출입할 때 신분증까지 검사를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신분증이 없어서 줄 서 있다가 못 사갖고 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햄버거 집까지가 걸어서 한 5분 6분쯤 돼. 그래서 5분 6분쯤 그냥 슬슬 걸어서 갔다 오자 라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또 이제 다시 나가기 싫은 거지. 그래서 못 먹고 막 그렇다고. 자, 아니 세상에 신분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햄버거 사 먹는데 아예 나 몰랐는데 햄버거가 이렇게 성인들만 먹을 수 있는 건가 봐. 이렇게 신분증 있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됐지? 햄버거도 신분증을 갖고 있어야 먹을 수 있다니. 자, 그래서 A는 이렇게 잡은 거고 이게 로그를 씌웠어. 그래서 로그를 씌우면 얘가 M 이렇게 돼 있고, 자 너희들도 나중에 햄버거 사 먹으러 갈 때 헛걸음 만들려면 신분증 챙겨가. 알았지? 선생님처럼 가서 못 먹고 막 울면서 오지 말고. 자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N분의 자 이거에 6N 빼기 2다 라고 쓸 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m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쓴 거지. 자, 얘를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나 보다. 자, 이렇게 너무 크게 썼나? 자,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나 봐. 자, 그랬는데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쪽에는 이 로그 AN에서 m을 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인 것 같아. 이 아이의 정수 중에서 얘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최대 정수. 자, 그걸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소수만 남게 돼. 예를 들어서 3.2라는 게 있었다고 쳐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3 이상이고 누구보다 작아? 4보다 작은데 3.2에서 3을 빼주게 되면 소수 부분이 남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B에는 결과적으로 소수 부분을 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M을 빼주면 뭘 하는 거다? 아, 소수 부분을 뜻한다. 그런 거지. 그 소수 부분은 항상 양수로 취급을 받아. 알았지? 작은 애들 중에서 뺀 거야. 그러니까 양수가 되는 거지. 그 아이를 우리 뭐라고 하자? BN이라고 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대. 그럼 B1, B2, B3, B4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그치? 그래서 그 아이들을 쭉 쓰는데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BI, BI, 우리가 아는 건 BY구나. 참, BI. 자, BI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BI가 P보다는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이네. 이런 소수 부분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즉 최소의 소수를 찾겠다 라는 뜻이 될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럼 우리 비호부터 한번 써보면 뭐가 보여질까? 규칙이 좀 보여지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가 그 규칙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때?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자, B1을 한번 써. 자, B1을 쓰게 되면 우리 뭘 할 거냐면 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게 그 600n분의 2잖아. 600이 n분의 2였는데 이게 1분의 2가 된 거지. 결과적으로는 자, 이게 1부터라고 써 있어? 어디가?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이 아이 어떻게 돼? 얘는 4겠네. 왜냐면 이게 4가 나왔으니까 4 이상 5 미만이었을 거 아니에요. 4를 빼주면 이 아이가 0이다 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얘가 0보다 큰 것 중에서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탈락. 얘네들은 우리가 비교할 대상 아닌 뭐 이런 거지. 자, B2도 그러네. B2도 해보면 어떻게 될 거야? 자, 600이 2분의 2. 어떤 친구는 눈치가 엄청 빨라서 선생님 1하고 2는 해볼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어. 어떤 친구는 눈치가 엄청 빨라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맞지? 그렇지 않아? 얘가 이렇게 하면 5가 되면 0이니까 그런 거 같은데? 나 선생님 실수했다. 6에 빼기 10인데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구나. 근데 눈치챈 게 다행이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 12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12. 와, 선생님 눈치 빠르다, 그지? 자, 그래서 이 아이 큰일 날 뻔했다. 자,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왜 이런 생각을 한 줄 알아? 이렇게 되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 이해되겠지? 문제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정수가 되는 애들은 어쨌든 우리 대상물이 아니야. 왜? 이렇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6 이상
마이너스 5 미만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6을 빼주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6을 빼주면 어떻게 돼? 플러스 6이 되지. 마이너스 6이니까.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아이는 0이 돼서 얘는 우리가 0보다 커야 되는 그 조건에 위배가 되잖아.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정수가 되는 애들은 우리 대상은 아니야. 그러면 3도 안 되겠어. B3도 신경 쓸 필요 없겠고 B4도 신경 쓸 필요가 없겠어. 그럼 이따 출구하면 어디부터? B5부터 가는 거지. 자, B5, B6도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게. 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울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다? 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B5 같은 거. 자, 그리고 어떻게 B7 같은 거. 자, 그리고 어떻게 B8 같은 거. 나눠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B9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쓰자.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마음이 급할 필요는 없잖아. 천천히 써도 되잖아. B5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 아이는 600이. 와, 저거 진짜. 이거 찾아낸 게 정말 대박이다. 12. 그치? 아무도 얘기 안 듣는데. 자, 빼기 n분의 10이라서 5분의 12다. 라고 쓰게 되는 거지. 저렇게 한 번씩 잘못 쓰면 혼자 잘못 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2.4니까 우리 얼마가 돼? 3.6 되는 거 맞아? 그럼 얘가 3을 빼줘야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돼? 3 빼기 5분의 12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자, 이게 어떻게 돼? 소수 부분이니까 B5 맞는데 자, 이게 제일 작은 건지 아닌지는 측정을 잘 못하겠어. 그걸 측정해야 돼. 자, 봐봐. 또 한 번 해볼게. 자, 얘는 어때? 600이 7분의 10이야. 7분의 12는 얼마 정도가 빠지면 될까? 라고 생각을 해봐. 자, 여기는 이 숫자가 7이라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7분의 12는 작아지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전체 숫자는 점점 커지게 돼 있어. 이 숫자가 점점 커지니까 우리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이 아이 빼주는 숫자도 마찬가지로 점점 커져야겠지.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이해되겠지? 이게 일반적이지. 점점 커지는 거. 자, 이쪽에는 이 아이 보면 어떻게 돼? 얘 1. 얼마 2는 안 되거든. 그래서 빼주는 숫자가 4로 좀 커졌어. 이렇게. 이해가 가? 그래서 이 아이는 누가 될 거냐면 2 빼기 얼마가 되는 거다? 7분의 1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됐지? 자, 이게 더 큰가? 위에 게 더 큰가? 이런 걸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되긴 해. 자, 오, 선생님 이걸 일일이 다 해요? 글쎄, 나도 약간 좀 그런데 608분의 10이라고 해보자. 자, 이건 어때? 얘도 1. 얼마지? 그러니까 뺄 때 4 빼는 거겠다. 똑같이. 빼는 숫자가 똑같았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돼? 2 빼기 8분의 12야. 근데 이 둘은 비교가 좀 쉽다. 왜 그러냐면 7보다 8이 더 크지.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애. 점점 작아지는 애를 뺐으니까 어떻게 돼? 이 아이는 점점점 전체 숫자는 커져. 전체 소수 부분은 커져. 이해되겠지? 봐봐. B2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600이 9분의 10인데 얘도 1. 얼마니까 4를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2 빼기 9분의 10이라서 이 숫자가 또 큰 거야. 누구보다는? 얘보다는. 그러면 이런 애들을 비교할 때는 비교할 필요가 없겠네. 이 2는 필요 없어. 여기 3일 때는 체크해야지. 요거는 이제 비교 대상. 얘도 이제 비교 대상인데 이 나머지는 비교할 필요가 없지. 왜? 얘네들보단 얘가 더 작으니까. 이해가 그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앞자리가 바뀔 때 생각해 볼까? 얘가 지금 1. 얼마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0. 얼마가 되는 걸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앞자리가 바뀌거든. 그러니까 B 얼마 13부터 했다. 그럼 600이 13분의 12가 되면 얘가 0. 얼마니까 5를 빼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1 빼기 13분의 12가 돼. 그러면 나머지 애들 할 필요 있을까? 14분의 12, 15분의 12, 16분의 12 그 뒤로 다 0. 얼마니까 5를 빼는 것이 마지막이야. 그게 끝이라고. 이해하겠지? 아무리 여기 밑에 분모 숫자가 커져봐. 그래도 0. 얼마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뺄 때 5를 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1 빼기 이건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여기 뒤에 1 빼기 14분의 12가 나와도 누가 더 큰 값이다? 1 빼기 14분의 12가 더 큰 값이야. 얘가 제일 어떻게 돼? 여기는 이 값이 제일 작은 값이야. 1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도 비교 후보.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애를 찾는 거다? 제일 작은 애를 찾는 거야. 1번, 2번, 3번 중에서. 그래서 선생님 생각할 때 3번인 것 같은데 얘는 13분의 1이잖아. 얘는 13분의 1이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건데 얘는 계산해보면 7분의 2고 여기는 얘를 계산해주면 5분의 3인데 보니까 제일 작아 보이는 게 13분의 1. 그러니까 B13이 제일 작은 값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어. 그래서 B13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래서 B13. 그래서 P는 13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는지 봤지? 그냥 관찰하는 거야. 침착하게. 이해되겠지? 그런 문제였고 좀 의미는 있는 문제인 것 같아. 자, 33번은 솔직한 말로 너무 쉬워서 스킵하고 싶을 정도인데 자, 그건 이제 내 상황이고 자, 본인들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하고 한 번 더 해볼게. 자, 33번은 가벼운 마음으로 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볼게. 자, 33번은 어떤가? 자, 문제 가볍게 해보자. 자, 33번은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 얘가 이제 X바가 등장했어. 그러면 뭐 했어? 이게 실내도란 말이 등장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지. 실내도란 말이 없어. 그러면 그냥 X바를 가지고 공식 쓰는 거잖아. 왜? 그래서 우리 왜 X바 어떤 거 있었지? 자, 여기에 X바가 자, 누구예요? 막 이런 거잖아. 33번. 자, X바가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냐면 L에다가 자, 평균하고 여기 평균 자리잖아. 이것도 자꾸 써버릇 해야지 안 그러면 좀 헷갈리고 그래. 자, 평균은 얼마였어? 141. 자, 평균은 14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은 얼마야? 8이야. 그래서 루트 n분의 8이 필요해. 자, 루트 n분의 8의 전체 제곱이 필요하거든. 자, 루트 n은 얼마냐면 얘가 이렇게 되겠어. 루트 n.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 어떻게 돼? 이거 분의 8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됐지? 자, 이랬을 때 우리 어떻게 돼? x바가 저것이 되도록 이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P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공식 있잖아. 공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x바가 어디하고 어디에요? 뭐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우리 뭐로 바꾸지? z로 바꾸는 거였어. 맞지? z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꿨었니?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이 아이한테서 평균을 빼야 되기 때문에 143에서 141을 빼고 누구로 나눴었어? 일종에는 얘가 루트 n분의 8로 여기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루트 n분의 8로 나눠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였어. 139에서 141을 빼는 건데 아이고 이 아이 아주 오묘하게 두 개의 부호가 반대가 되게끔 만들어줬구나. 그래서 이쪽에는 이 아이의 값이 누구면 A면은 이 값은 마이너스 A가 되게끔 일부러 이렇게 조정해줬네. 이해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 Z라는 그 공식 이거 자, 이게 너무 빠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이게 뭐 끝났지. 더 이상 뭐 힘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누구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냐면 0.8664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럼 0.8664가 되는 그 아이를 찾아야 될 거잖아. 그럼 0.433이 1.5 1.5 맞지? 그래서 여기 1.5가 여기 있어야지 안쪽에 1.5가 마이너스 1.5가 이렇게 안쪽에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무엇이 가능하다? 그렇지, 이게 포함되지 그 안에. 그래야지 0.8664 이게 지금 0.8664니까 그래야 A가 더 커지는 거고. 그러면 이 A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누구보다 1.5 이상이에요 라고만 해주면 아 이거 더 이상 안 풀어도 된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대입만 해주면 누가 나와? A가 딱 하고 아니지 N이 딱 하고 나오지. 아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돼. 이게 지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공부를 너무 안 한 거라고 내가 알겠지? 확신해 줄게.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 자, 지운다. 자, 34번 34번 문제. 자, 준비됐어? 자, 한번 해보자. 자, 34번 같은 경우도 우리 어떤 거야? 자, 이게 로그 함수가 있는 건데 자, 3대 1대 2예요 라고 해서 A X좌표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 같아. 자, 한번 해볼까? 자, 이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상황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않아?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 자, 번호가 몇 번이야? 34번이야. 자,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얘가 이렇게 음수로 이렇게 가 있대. 그래서 얘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3대 1대 2다. 그래서 여기가 3일 때,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문제는 스타일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지? 여기가 로그 2x야. 저희가 로그 2x입니다. 자, 얘는 얼마가 돼? 로그 4x다. 그래서 로그 4x예요. 라고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어줬다. 자, 얘가 뭐라고 했냐면, 그 A의 x좌표를 찾을 수 있나 봐. 요 좌표를 찾을 수 있나 본데? 자, 이 좌표를 우리가 모르니까 뭐라고 문자를 하나 놔줘야 되겠다. 우리 뭐라고 넣을까? P라고 놔줄까? 여기 P 6P? 아, 6P도 괜찮다. 왜냐면 이렇게 해주면 이쪽에 이렇게 얘가 해서 쪼개서 3P, 4P 가도 딱 좋으니까. 자, 6P도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여기는 이 비율대로 움직여. 얘가 2P, P, 3P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비율이잖아. 비율대로 3대 1대 2를.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되지? 그래, Y값의 비율도 찾으면 될 것 같아. 여기도 Y값과 여기도 이 Y값들도 다 그 비율대로 움직이게 돼.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지키면 되니까 4P면 이거 어떻게 해? 로그 4의 4P. 자, 이쪽에는 얘는 뭐가 되는 거지? 3P. 그래서 로그 2의 3P. 이렇게 해주면 되지? 자, 로그 2의 3P. 자, 됐다. 그럼 여기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여기는 이 차이가 그치? 여기는 얘 차이, 요거의 몇 배? 자, 요거의 2배가 얘인가 봐. 그래서 로그 2의 3p에서 누굴 빼주자? 로그 2의 4p를 4의 4p인가? 자, 이걸 빼주면 그거의 2배가 누가 되는 것이다? 이 2배는 로그 4의 4p가 된다. 뭐 이런 건가? 맞나 보다. 로그 4의 4p.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계산해주면 계산을 이쪽에는 이 아이 이렇게 넘어가서 이 계산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로그 2에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로그 2의 3p는 자 여기 마이너스 2에서 넘어가면 3의 로그 4의 4p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4p의 3승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3p의 제곱인데 이거는 이게 서로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곱에 또 제곱을 달면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쉬워. 그럼 어떻게 돼? 얘가 3p의 4승. 자, 이것이 누구다? 4p의 3승이다. 그러면 이게 약분될 거 약분 받으면 3의 4승의 p 값은 4의 3승이다가 되니까 p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AX좌표를 하라고 했으니까 6p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6p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 아이쿠야. 자, 3p를 잡아서 우리 어떻게 돼? 4의 3의 3승을 나눠주면 3분의 4의 3승이 되고 여기다 어떻게 돼? 곱하기 2 해주면 6p 곱하기 2 해주면 돼. 그러면 정답은 이건데 이게 답이 27분의 뭐야 이거? 그러면 27분의 64, 128, 27분의 128 너무 큰데? 있다. 3번. 3번이 정답인가 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번으로 답을 내줄 수가 있겠다. 자, 문제는 그냥 이렇게 그냥 술술술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어. 그러니까 얘가 좀 잘 풀고 못 풀고도 그냥 어디에 좀 보면 될 것 같아. 그래, 이렇게 우리가 여유 있게 6P로 잡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계산이 확실히 저런 게 쉽지. 그리고 답을 쓸 때는 6P를 써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 거 놓치고 또 안 되는 거고. 자, 34번 쉬웠던 것 같아. 자, 35번 가볼까? 자, 35번 준비됐어? 자, 이거 지울게. 자, 지우고 35번 가보자. 자, 35번 문제인데, 자, 얘는 어떨까? 35번은 어떨까? 싶은 거야. 그지? 자, 35번. 자, 35번. 자, 35번은, 자, 흰 공이 한 개고 검은 공이 두 개가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을 때, 자,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둘이. 자, 35번 보고, 자, 한번 해볼게. 자, 흰 공이 한 개. 자, 그리고 검은 공이 두 개인데, 자, 둘이 어떻게 지금 공을 던지냐라고 봤더니 그렇게 한대. 자, 그 A가 B보다 크잖아. A가 B보다 크면 누가 던지는 거라고 해? 지금 A가 던진대. 던지는 건 아니고 공을 하나 빼는데. 그래서 A가 한 개 공을 빼내는 거고. 자, 그리고 만약에 A가 B 이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 B가 두 개의 공을 꺼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B는 두 개의 공을 꺼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랬을 때, 자, 이에서 흰 공이 나왔을 때 A가 5였을 확률. 자, 조건부 확률이네. 자, 여기에서 흰 공이 나왔는데, 자, 흰 공이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A가 5였을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얘들아, 흰 공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자, 혼자 찍다 보니까
약간 템포가 좀 조절이 안 되고 빠르고 막 그런 거 좀 있어. 자, 한숨 쉬고. 자, 근데 지금까지 문제들은 뭐 그렇게 그런 문제들은 아니었고 미리 좀 풀어왔다면 전혀 빠를 수 없는 문제들이었어. 차라리 건너뛰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겠지. 자, 35번. 자, 생각 같아서는 생각할 시간도 주고 싶고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자, 풀어왔다는 전제하에 그냥 풀어보도록 하자. 자, 일단은 A가 던질 확률과 B가 던질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 A가 던질 확률을 만약에 해보자라고 얘기하면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에는 세 단계 중에 하나야. A가 B보다 크다. 자, A가 B랑 같다. A가 B보다 작다. 자, 이 경우 세 경우 중에서 가장 쉬운 경우는 A와 B가 같다라는 거고요. 이 경우는 36분의 얼마가 되냐면 6이겠지. 11, 22, 33, 44, 5, 66이니까.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 경우의 수와 이쪽에 있는 이 확률, 그러니까 이 확률과 이 확률은 같겠지. 합치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P의 값을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6분의 1을 1에서 빼버리고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12분의 5인 것 같아. 그래서 P는 12분의 5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 확률은, 이 위에 있는 확률은 12분의 5고 이 밑에 있는 확률은 어떻게 돼? 얘 확률까지 더해줘야 되니까 12분의 7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거다? A라는 애는 12분의 5의 확률로 A가 일어납니다. B라는 확률은 12분의 7로 B라는 일이 일어나는데 A에서 흰색이 나오려면 한 개를 뽑아야 되니까 3분의 1인 거지 그냥 이렇게. 근데 그게 흰색이어야 되니까. 두 개를 뽑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흰색이 뽑히려면 흰색에서 하나를 뽑아주고 검정색에서 하나를 뽑았겠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겠어 이렇게. 맞지? 그래서 이 아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36분의 5에다가 자 더하기 자 얘는 뭐가 될 거냐면 36분의 14 그래서 36분의 19가 우리의 뭐가 될 것이다? 분모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가 5였을 확률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 자 우리는 A가 5가 되려면 방법은 뭘까 생각해보면 일단 12분의 5는 아니지. 왜냐면 A가 5가 나왔어야 될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A가 던졌으려면 B가 1, 2, 3, 4가 나와줘야 되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12분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A가 5를 던졌을 때 6분의 1의 확률 그런데 B가 누굴 던진 거야? 1, 2, 3, 4를 던져야 되니까 6분의 4를 그래야지만 누가 A가 공을 뽑아낼 수 있게 돼. 그랬는데 이 아이가 흰 공을 뽑은 거고 그지? 자 더하기 왜냐면 얘가 여기 안에 있어야 되잖아. 일부의 확률이 되니까. 자 이번에는 어떻게 돼? 밑에 있는 경우가 일어나. 자 A가 5를 던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B가 이겨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6분의 2 왜? 5나 6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B가 5나 6을 던져야지 밑에 경우가 일어나잖아. 그랬을 때 얘가 누구를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 맞아.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얘가 1C1, 2C1인 거지. 자 요걸 계산해주면 정답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자 선생님이 해보진 않았지만 뭐 저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스타일은 이렇게 굴러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저 아이는 정답일 거라고 생각해. 알겠지? 뭐 만에 하나 정답이 아니더라도 방향성은 정확하지. 알았지? 이게 뭐 이 정도로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무조건이지 이렇게 가는 문제들은 이게 있잖아. 딱 맞는 아다리가 있으니까 자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았니? 자 어느 부분을 배워야 할까 저 사람한테 어느 부분을 배워야 할까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P 확률 구하는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배워둘 만한 건데 다들 사고가 이런 쪽으로 갔었어야 돼. 이걸 일이 세고 있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건 이제 수학을 잘 못 배운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P는 저런 식으로 계산했어야 되는 거고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거 그지? 이런 건 이제 자 이 분모에 대한 일부를 가져다 쓰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알았지? 이제 넘어갈게. 자 이제 36번 가보자.
자, 우리는 36번과 37번이 하이라이트인데, 그지? 자, 그 두 문항을 선생님과 같이 해보도록 할게. 자, 빨리 끝나면 뭐 하자? 다음 회차 넘어가면 된다. 자, 지울게. 자, 36번 가볼게. 자, 36번. 자, 우리 이과 학생들은 그래도 모의고사가 학원에서 좀 자주 주어지는 것 같아서 문과 학생들한테는 모의고사를 좀 주는데 이과한테는 따로 안 만들어주고 있거든. 뭐 조금 약간 그래도 모자라다 하면 얘기를 해. 그럼 선생님 또 만들어야겠지, 그지? 자, 36번 자 해보자. 자, 얘가 문제는 그냥 뭐 풀 수 있는 그지 수준이 있지 그냥 딱 이게 근데 이제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으면 어려울 문제이기도 하지. 자,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에다 밑줄을 치고 36번에서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36번에서 자,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x-2의 fx 자, x-2의 fx 자, 이렇게 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는 얘가 뭐라고 쓰냐면 자, x의 3승의 ax 빼기 12 자, 이게 fx인데 문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대. 그러면 우리 어떤 말을 그냥 들으면 그냥 이제 성격이 되게 좋은 친구인 거지. 그냥 뭐 누군가가 말을 할 때 토시 하나 이렇게 막 이렇게 따지면서 들으면 겁나 피곤한 친구지. 그렇지 않아?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그 말 끝 하나하나를 다 따지면서 들으면 너무 피곤하잖아. 나는 너무 피곤한 친구인 것 같아. 그런 친구는. 근데 수학에서는 약간 좀 피곤한 친구가 돼야 돼. 그래서 수학에서 이렇게 문제를 말을 할 때 그 토시하나 얘네들 다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특히나 이게 준킬러 이상의 문제에서는 특히나 그래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얘가 왜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fx란 말을 강조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자, 왜 그랬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fx가 어딘가에서 정의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어떤 문제에서 연속인 fx라고 말을 했으면 이 fx를 왜 연속이라고 말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 어떤 함수에서 막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고 얘기를 했으면 fx가 왜 미분 가능이라고 얘기했지? 라고 생각해 보게 돼. 어디서 미분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아이도 마찬가지야. 모든 함수에서 정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너가 F3이든 F5든 F7이든 F6이든 우리가 만들어서 낼 수 있어. 그 값이 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 X에다 2를 넣었을 땐 F2가 정의가 되었나? 의심되게 돼. 왜냐면 F2, 2를 집어넣었으면 이쪽도 0이 되고 이쪽도 0이 될 건 분명하다 보니까 2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8 더하기 2a 빼기 10이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값이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a가 2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쪽에 2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돼? f2는 그럼 뭐냐? 말을 못하게 되는 거야. f2가 3일지 4일지 5일지 어떻게 알아? 그럼 f2가 정의가 된 거라고 말할 수 있어? 말 못하는 거지. 그래서 f2가 정의가 됐다는 건 딱 하나의 값으로 정의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아이한테서 fx가 2에서 정의가 됐냐? 그걸 우리가 따지고 들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문제에서 그런 말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야 fx가 정의가 되든 말든 나도 관심 안 가져 라고 문제에서 말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야 나는 fx가 모든 곳에서 정의된다는 걸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f2를 안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fx를 가지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해. x-2분의 자 이렇게 해서 x의 3승에 자 이거에 플러스 2x 빼기 12예요 라고 쓰게 되는데 자 이땐 당연히 x가 2가 아닐 때를 쓴 거지. x가 2일 때는 나도 모르지 이게 무엇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걸 내가 찾겠다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 이걸 모르겠는데 나 이걸 찾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나조건을 갔는데 나조건에서 신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이게 리미트 x가 b로 갑니다. 리미트 x가 b로 가는데요. 자 fx가 이렇게 있고 그 값은 누가 된다? fb 플러스 6입니다 라고 쓰는 거야. 자 이랬을 때를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자, 이러면 어떻게 돼? 얘는 일반적으로 있잖아. 이 i가 fb로 가는 게 일반적이야. 얘가 fb로 가면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 이게 fb니까 두 개가 상쇄되는 거지. 없어져. 자, 이렇게 있을 때 쭉쭉 없어져. 그러면 0은 6이다라고 쓰게 되는데 맞는 말이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fb가 아니었던 거야. 이게 fb가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야? 불연속이었다는 거야. x는 b에서 불연속이 되어야지만 이 말이 맞게 돼. x는 b에서 불연속이라고? 그러면은 이 fx를 쳐다봤을 때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곳은 딱 하나밖에 없어. 바로 2지. 그래서 b는 2인가 보다. 그래서 b는 2가 되고 여기는 이 값이 이렇게 같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한다? 얘한테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자, 색깔 잘 안 보이지? 형광펜으로 써야 되는데. 자, 리미트에 x가 2로 갔을 때, 자, fx는 x-2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알고 보면 쉬운데 출제자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보면은 이게 막 빙글빙글 도는 거 같고 그래. 자, 이거는 fb니까 이거 모르잖아. 지금 모르지? 그래서 요 값 모르니까 이렇게 모름이라고 쓸게. 자, 모름. 자, 이렇게 해서 이거 m으로 이렇게 썼어. 그래서 얘가 모르는 값이고 더하기 6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아이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로피탈 해야지. 그냥 이거 뭘 하고 있어. 그냥 로피탈 해야지. 그럼 이거 어떻게 돼? 4, 3, 12, 14네. 그래서 m은 어떻게 되는 거지? 8이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내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f2 값은 8이야, 얘들아. 그래서 f2는 8이다. 자, 여기 f2는 8이고요. a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 2라고 그랬지? 그래서 a는 2, 그리고 fb가 뭐야? f2는 얼마야? 8. 그러면 어떻게 2 더하기 8, 12 정답인가 보다. 자, 됐지? 넘어갈게. 37번 가보자. 자, 이 문제가 그치, 요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 건데, 자, 시작해볼까? 자, 지운다. 자, 37번 문제. 자, 37번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지? 자, 37번 문제 지웠어. 자, 37번 문제를 시작을 해보자. 자, 난제는 언제나 재밌어, 그지? 난제들만 풀었으면 좋겠고 막 그렇지. 자, 나중에는 난제를 따로 묶어서 또 줘, 알았지? 그 전에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 난제를 그냥 뭐 이렇게 풀어도 똑같은 학습이 아닌 애들이 많아서. 자, 여기 37번을 한번 같이 보면, 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이 2차 함수면 연차하면 어떻게 하지? fx를 찾겠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2차 함수를 대놓고 얘기할 경우에는 fx를 찾는 경우가 100%라고 그랬어. 그래서 fx를 찾는 거야, 얘들아. fx 찾는 건데 얘가 뭐라고 했었냐면 2의 x승의 fx 너무 그리기 쉬운 gx를 나한테 또 줬어. 자, 이런데 뭐라고 했냐면 a하고 b를 우리한테 얘기하고 a, b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a와 b의 개수를 판별하려면 어쩔 수 없이 gx를 그려야지만 판단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gx를 그려서 집합 a와 집합 b를 결정짓는 걸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약간 이제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니 fx가 뭔지 모르니까 gx도 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한다는 거죠?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면 특수한 형태부터 접근해 가는 게 더 좋아. 알았지? 자, 문제 끝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아. 자, 가능한 f6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또는 f6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f6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쉬운 문제야. 내가 어떤 스타일들을 연구했는데 그 스타일들이 다 모순이 뜨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딱 적합한 아이 하나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가능한 꼴 중에서 운이 좋아서 한 가지를 먼저 선택을 했어. 근데 걔가 모순이 없어. 그럼 걔가 답이야, 그냥.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오히려 쉬운 스타일이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답지들은 거의 대부분이 특수 케이스를 다루고 있으니까 특수 케이스부터 가는 게 좋아. 어느 게 특수 케이스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냥 이런 게 특수 케이스 아니야? fx가 접해 있는 거. 2차 함수에서의 가장 특수 케이스는 얘겠는데? 그래서 선생님 얘라고 생각하고 싶어. 자, 그래서 얘부터 해서 접근을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쟤부터 할 수가 있어요? 뭐 답지를 본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이건 정상적인 수순이야. 생각의 수순. 알겠지?
제대로 배운 친구라면 저렇게 특수한 케이스부터 해. 왜냐면 너무 케이스가 많을 때에는 특수한 아이들부터 해서 나눠서 하는 거야.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최대가 되는 극단적 케이스, 최소가 되는 극단적 케이스를 먼저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의 수에도 해당하는 상황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얘를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는 거다? 먼저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이 아이한테 이 x를 곱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 모습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어? 아, 오늘은 끝까지 다 듣겠다. 왜냐면 지난번 31번은 솔직히 어려웠거든. 근데 오늘 거는 너무 쉬워서 그렇다고 그렇게 편식만 하면 안 돼. 알았지? 편식하면 안 돼. 잡식해야 돼. 알았지? 편식하면 안 돼. 자, 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알파가 돼 있어. 자, 이쪽에는 얘를 어떻게 돼? 우리가 베타라고 놓을 건데, 자, 우리는 gx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 gx를 쳐다봤어. 어떻게 돼 있어? a가 뭐라고 떠들었지? a가 떠들었어. 자, 어떻게 한대? 맞아. 그런 애들만 모으지. 프라임 값이 제로가 되는 거. 그럼 누구야? a는 알파고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알파고 베타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b 해볼게. b는 누구야? b는 그러네. 0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 0은 무조건이야. 이해하겠지? 근데 0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다고 쳐봐. 0 말고 또 다른 애가 gx를 0으로 만드는 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없어, 다른 애는. 그럼 얘는 0이 딱 하나야, 끝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아, 이 중에 교집합이, 자, 가주권 뭐래? 교집합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알파가 0이거나 베타가 0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알파가 만약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교집합이 하나 생겼고 A 합집합 B의 개수는 몇 개야? 2개가 되겠지. 3개 이하니까 괜찮지 지금. 그치? 그래서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합집합을 하라고 하면 0하고 베타겠지 않아? A 합집합 B면은 0하고 베타야 이렇게. 근데 그거의 합이 얼마래? 2되니까 베타는 무조건 2가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알파가 0이고 베타가 2면.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얘가 2면 돼. 서로 바꿔서. 그래도 됐잖아. 베타가 0이고 알파가 2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야. 그럼 뭐야? 가주권에 어긋나? 어긋나지 않아? 안 어긋나. 가주권에. 나주권에는 괜찮아. 아무 문제가 없어. 뭐야? 그럼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될 건 딱 하나야. 뭘 따져야 되냐면 fx가 x-2의 제곱일 때, 자, 이 x승의 fx를, 이게 gx잖아. 미분한 게, 이걸 미분한 게, 그게 어떻게 된다? 이게 x는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 그러면 우리 누굴 확인해야 돼? 2의 0승의 f0 플러스 f'0이 0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f0을 봤더니 얼마가 돼? 마사 플러스 없네? f'0을 마이너스. 와, 완벽해. 문제가 없어. 이게 답이야. 와, 설마 처음으로 풀었던 이 케이스가 그냥 답이 되어버렸어. 어떡하지? 끝이야, 끝.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허술해. 그지? 이게 누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겠어? 설마 일반적인 케이스부터 시작했니? 그러면 학습이 잘못된 거야. 알겠지? 누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텐데 얘가 이렇게 돼버린 게 좀 그렇고, 또 하나 뭐냐면 보통은 답이 A 합집합 B의 개수가 3이라고 쓰면 A 합집합 B의 개수가 3일 때가 답이 나올 때가 많아. 근데 찜찜하게도 어떻게 돼? A 합집합 B가 2개일 때가 답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약간 찜찜한 상황을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는 어쩔 수 없겠지. A 합집합 B가 2 이하라고 그러면 케이스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그랬을 거야. 그지? 그래서 3 이하로 했을 것 같아. 그래도 약간 좀 그랬지. 자, 우리 추가 학습 한 번만 해볼게. 자, 추가 학습은 뭐냐면 실제로 다른 케이스에서는 되지 않느냐, 되느냐, 그걸 우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해볼게. 선생님이 케이스들이 많아. 사실은 많았어. 자, 어떤 케이스 한번 볼까? 자, 이거 지웠어. 자, 이제 문제 끝난 거기 때문에, 자, 이거 끝난 거고, 자, 여기는 얘 한번 봐봐. 자, 이쪽에, 자, 이런 거 한번 그냥 케이스 연구 보자고. 진짜로 아닌가? 없나? 이런 거 한번 볼 건데, 자, 이게 gx가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어. 이건 이제 fx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야. 뭐 어떻게 될 때도 있겠어. gx가 fx의 모양에 따라서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멈췄다가 이렇게 가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 자 또는 어떤 케이스에 따라 fx의 모양에 따라 이 i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변곡 하나 있고 여기 변곡 하나가 있어서 변곡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하는 거야. 알았지? 지금 내가 무슨 고민하냐면 맞게 얘기했어. 자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만 갈 수도 있다. 변곡이 없을 수도 있어. 자 이런 케이스 있어. 또는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다. 근데 그건 이따가 하자. 자 우리 두 번째 케이스.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fx가 떠 있는 케이스야. fx가 뜨면 저런 상황들이 생겨.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부터 볼래? 이게 제일 특수해 보이잖아. 자 얘가 이렇게 만약에 아까 전 케이스가 실패했으면 우리 이거 봐야 돼. 이해되겠지? 자 이걸 봐야 되는데 A가 자 알파 이렇게 너무나 뻔하게 B가 누가 되는 거지? 0은 꼭 있어야 돼. 나머지에 있을 수 없는 모양이지. 그래서 이게 끝이야. 교집합이 있어야 되니까 알파가 0인 거야 이렇게. 근데 합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이 이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이해되겠지? 이런 식으로 따지면 돼. 얘네 둘 다 너무 쉽게 안 돼. 얘. 자 여기는 얘 알파라고 할게. 자 베타라고 할게. 자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지? 알파 베타 되는 거 맞지? 자 B는 뭐가 된다 그랬어? B는 무조건 0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어? 다른 애가 또 있을 수 있냐? 없단 말이야 지금 다 양수라서 없어.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건데 이 케이스는 아까 어떤 케이스에서 본 거하고 똑같다? 그래 아까 방금 전에 우리 봤던 특수한 케이스 있지. 우리 왜 이렇게 해가지고 접했던 케이스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접했던 케이스 있지. 얘하고 똑같아져. 그러니까 얘가 되어 있는 케이스를 계산해.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알파가 0이고 베타가 2일 수밖에 없어. 그 상태에서 우리 문제에서는 그럼 어떻게 얘기하게 되냐면 fx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fx는 자 이렇게 해서 x 제곱에 플러스 ax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 fx인 상태에서 우리가 뭐냐면 0과 2가 극값이잖아. 그래서 이 x승에 자 이거에 fx 더하기 f'x를 해준 게 이게 바로 g'x란 말이야. 이 g'x에서 이쪽에 있는 이 안쪽에는 얘가 근이 0하고 2예열을 해주면 그게 바로 얘 모양이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가 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해주면 얘가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똑같은 계산 과정을 거쳐. 알았니?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 알았지? 그래서 이거 얘만 이 경우는 얘보다 약간 일반적인 경우였는데 여기서도 특수한 상황인 얘로 답이 나와. 알았지? 자 오케이. 여기까지도 알겠고 그 다음에 자 하나만 더 볼게. 선생님 이거 말고 조금 더 일반적인 케이스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었냐면 이런 케이스. 이거 물론 답이 아니지.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이런 케이스부터 시작했더라면 너무 피곤했겠지. 저부터 시작했으면 피곤했던 거야. 본인 반성해야 돼. 왜 이렇게 일반적인 것부터 했니? 이렇게. 자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알파. 자 얘가 베타. 자 그럼 어떻게 돼? A가 어떻게 된 거지? 알파 베타야 이렇게. 자 당연히 될 리가 없지만 자 B는 0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했어. 자 봐라. B가 0일 때 만약에 알파가 0이었다 가정해 볼 수도 있겠지. 알파가 0이었어 이렇게 가정해 볼 수도 있어 얘들아.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어? 이게 0이었을 때 여기는 이 아이가 만약에 또 다른 근이 있었다고 치면 감마 같은 게 있었다고 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랑 여기가 면적이 상쇄된 거면 여기는 이 부분과 면적이 상쇄되는 부분도 또 생길 거야. 델타가.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감마 델타 두 개가 더 생겨.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게 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감마나 델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다? 이쪽에는 얘는 원소가 없고 얘는 0밖에는 없어. 그래서 교집합이 어떻게 돼? 이 0이 만약에 얘 0이었다면 우리 상황은 이 상황밖에 안 돼. 딱 이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아까 봤지. 이렇게 되면 베타가 2가 되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된다? 답이 특수하게 아까의 그 모양인 이 모양으로 답이 나오게 돼. 계산해보면 이 모양이 돼. 답이 또. 이해되겠지? 이게 된다고. 자, 근데요 선생님 만약에요 0이 알파나 베타가 되는 케이스가 아니라 또 다른 애가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여기 감마라는 애가 있어서 그래서 이 감마부터 어떻게 돼? 알파까지 감마하고 알파가 같거나 감마하고 베타가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 봐라. 만약에 어떤 애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감마였어요. 이렇게 감마랑 같은 거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0이 어딘가 있어서 이 아이가 얘는 0은 아니잖아. 여기 어딘가 있어서 된 거지 0이. 그러면 0이 이런 데 있었어야 돼. 그럼 아까와 같이 이런 데 어떻게 돼? 델타가 하나 또 생겨요. 그럼 여기에 뭐가 돼? 델타가 하나 또 있어야 된다. 그럼 무수히 생기잖아. 그럴 수가 없어요. 알았지? 그래서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아까 전에 본 이 케이스밖에는 안 되게 되는 거야. 계산해 보면. 자, 충분히 봤지? 자,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일반적인 것부터 접근했던 친구였으면 이 문제가 힘들었을 것 같아. 자, 시간이 얼추, 딱 맞아 떨어졌어, 또. 자, 7회차를 가보고 싶었는데, 못 그러겠다. 자, 뭐 조금 더 하고 싶은 친구도 있겠지? 선생님이 좀 더 다른 거 올릴게. 올릴 건데, 일단은, 그거부터 들어. K3회차, K4회차. 그 해설 강의부터 아직도 안 푼 친구들도 있지. 푼 친구들은 반드시 그 해설 강의도 들었으면 좋겠어. 답지만 보고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알겠지? 해설은 선생님들과 같이 한 번씩은 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주요 문항만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선생님 대성 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있어. 어떻게 갔지 대성? 이런 생각이 들어. 어디로 가는지 잘 기억이 안 나. 너희들도 그렇지. 근데 나중에 복귀하긴 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얼굴 마주 보고 선생님 이렇게 수업 이런 거 잘 들었었어요. 어땠어요? 같이 얘기도 하고 해야 돼. 알았지? 자, 소통하는 수학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인 수학이 되면 이거는 온라인 강의도 못한 거야. 온라인 강의보다도 못한 강의가 된다고. 그러니까 꼭 그 커뮤니티 같은데 참여해서 자, 선생님한테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고생했어, 얘들아. 안녕.